네, 안녕하세요. 남현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컨텐츠 요구사항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요구 분석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구 분석을 우선 이해를 하고, 개념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대한 우선순위 체킹하고 프로젝트 브리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주로 이 6가지 내용에 대해서 할 예정인데요. 우선 이제 요구사항이 뭔지, 그리고 분석이라든지 제안 요청서, 그 다음에 문제점, 인터뷰, 그 다음에 프로젝트 요약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면 프로젝트 요약서를 맨 마지막에 만드는 거가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요구사항 분석 자체가 사실은 또 이제 또 성공하는 컨텐츠의 기획과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가 하나 있죠. 프로블럼 솔루션, 문제점 해결 방안. 제가 뭐 지난주, 지지난주 누차 말씀드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제점을 찾아라. 문제점. 그리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라.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일단 프로그램 문제점은 여러분들은 이제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만약에 못 찾았다. 그러면 오늘 이 강좌를 좀 들으시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구 분석은 궁극적으로서는 프로젝트의 목표가 됩니다. 내가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해. 그러면 그 문제점 자체가 프로젝트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현 상황과는 또 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 상황, 미래. 여기서 이제 또 발생되는 문제점을 찾으시면 돼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의 첫 번째 시작. 바로 이제 요구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사용자층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용자층에 대한 거가 에 대한 요구 분석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사용자층에 대한 요구 분석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죠. 전 세계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뭐 중국, 일본, 미국, 유럽, 아프리카, 뭐 호주까지 포함해서 남극북구에도 사람이 일부 살고 있죠. 알래스카까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느끼는 요구사항은 다 제각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가 요구하는 요구사항, 그리고 성인이 요구하는 요구사항, 노인이 요구하는 요구사항 다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남자가 요구하는 요구사항, 여자가 요구하는 요구사항 다릅니다. 남자한테 맥주를 많이 줘요. 그러면은 환호성을 지르죠. 여성분한테 명품을 보여줘요.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게 이제 하이네켄 맥주 광고.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요구사항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문제점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러한 요구사항은요, 한 사람의 요구사항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표로 되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수의 요구사항들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 사람의 요구사항이 만들어지고, 그 요구사항이 거대해질 때, 그게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너무 풍부하다. 계절 독감도 심한데 뭐 코로나도 심하고 앞으로 다가올 뭐 바이러스도 문제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럼 이게 뭐죠?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구사항으로서 마스크를 달라. 뭐 방호복을 달라. 뭐 이런 요구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마스크 오브제 하니까 좀 약하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결해 달라. 해결을 해주세요, 제발.
뭐 이런 요구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돌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옛날에 이제 대갓집 그 다음에 뭐 신하들, 왕 밑에 신하들, 특히 이제 왕 같은 경우는 백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요구사항인 거예요. 청와대에도 보면은 그 청원하는 난이 있죠. 예. 그것도 뭐냐면은 현재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인 것이에요. 거기에 공감을 하게 돼서 20만 명이 넘어간다? 그러면 답변을 하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어떤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구사항은 진짜로 많습니다. 요구사항이 많다는 건 뭐냐?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점이 많으면은 말 그대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발명품 중에 하나가 연필 위에다가 지우개를 갖다 붙였어요. 그럼 뭐 지우개 따로 들고 다니고 연필 따로 들고 다니고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요구사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해결해 주세요. 제발 해결해 줘야지 제가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구 분석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UX 때 제가 다시 또 설명을 상세하게 드릴 건데요. 예. 크게 보면은 이제 만나서 물어보는 거가 있겠죠. 보통 인터뷰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인터뷰도 한 명을 만나느냐, 또 다수를 만나느냐에 또 다르고요. 예. 또 전문가를 만나느냐, 일반인을 만나느냐에 또 다릅니다. 물론 인터뷰 말고 설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문이라는 거는 다수의 어떤 사용자, 다양한 계층에 계신 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서 설문이라는 것을 하는 거고요. 예. 이 미팅이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특정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정 문제에 대한 것들을 궁금하니까 좀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보통 프로젝트를 할 때는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들도 꽤 상당수 있습니다. 뭐 인식도, 선호도,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도나 선호도를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 그때는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 문제에 한해서 내가 뭔가 해결을 하고자 한다. 그럴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인터뷰를 해요. 예, 인터뷰 물어보거나 전문가한테 물어보거나, 예. 이제 이런 거죠, 한마디로. 예. 지금 우리나라가 과연 방역이 잘 되고 있느냐, 잘 되고 있지 못하느냐, 이런 거를 일반 대중들한테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설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보다 좀 전문화된 질문, 예. 마스크 오브제가 효율적이냐, 예. 외국인들이 지금 자꾸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막아야 되느냐 막지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 의사들한테 물어보는 거가 정확한 거죠. 예. 말 그대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건 이제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팅은 그냥 단순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요구사항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요구사항이 만들어지면 요구사항 분석서라는 거를 만들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 요구사항 분석서를 기반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제안 요청서라는 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안 요청서를 제가 갖고 왔어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라는, 예, 여기 사이트 주소 있죠? 예,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라장터에서 프로젝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디자인 쪽을 하나 툭 쳤어요. 키워드로. 그러니까 뭐 이런 거가 나오더라고요. 예, 인쇄물에 대한 디자인 쪽 관련된 제안 요청서. 예, 제안 요청서가 이제 나왔고, 여기에는 뭐냐?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요구사항 정의서죠. 예, 그래서 크게 보면은 클라이언트가 기대하고 원하는 거, 난 이러이러한 쪽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를 원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안을 해줘.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제안 요청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제안 요청서를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안 배경,
도대체 뭐니? 그리고 과업에 대한 추진 목표는 뭐야? 이거를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당신이 나한테 제안을 한번 해봐. 그럼 내가 검토를 해볼게. 그래서 좋으면은 당신한테 이 일을 맡길게. 이런 이야기예요. 제안업체 현황 같은 경우는 어떤 뭐 회사가 보통 이제 나라장터에 보통 공모를 하게 되는데 보통 법인, 뭐 주식회사, 뭐 유한회사, 뭐 아니면 비영리 법인, 뭐 이런 법인들이 보통 제안을 하죠. 그러면은 너희 회사의 현황이나 직원 몇 명 있고 어떠한 캐리어를 갖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동안 했던 주요한 사업 내용이 도대체 뭐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디자인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이 교육교재 광고에 대한 대행에 대한 주요 수행 실적을 제시를 한번 해봐. 그래서 네가 과연 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한번 해볼게. 뭐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개인은 뭐죠? 개인이 쓰는 거는 이제 일반상 개인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은 우리 이력서라고 합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가 여기에 보면 인원에 여러분들의 이력서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작은 어떤 개인의 이력들이 모여가지고 그 회사의 전체적인 현황이 되는 거예요. 인원수가 많다고 더 좋은 게 아니죠. 인원도 뭐 인원수 뭐 100명 있는 영화 300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전사 300명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냥 일반인 몇몇 명 아니냐. 우리는 300명으로 몇몇 명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있다.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실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모여 있느냐 그 회사에. 그러면은 내가 그걸 주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안 내용이 나와요. 예.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획 내용은 뭐고, 광고 전략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제안을 한번 해봐라. 홍보물 시안을 한번 보면은 너희들의 실력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거기에 교재명이나 표지, 뒷면, 뭐 간지, 지면,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 아직 일은 주지도 않았는데 말 그대로 시안을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예요. 시안을 만들어서 네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는 거가 파악이 되면은 이 프로젝트를 너한테 줄 테니 네가 해결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제안 내용 자체가 과연 특징이 있고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회사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너희 회사들만의 어떤 독특한 특징을 발휘를 해서 현재 이 제안 말고 너희들이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안 사항을 제시를 해달라. 그래서 이 추가적인 제안 사항은 배점표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계획, 그리고 기타 지원 사항. 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제가 누차 수십 번 말씀드렸던 일정 계획이 또 나와요. 예. 주 단위 일정 계획이 나와요. 그리고 월 단위 일정 계획이 나오고요. 보통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면은 단기는 한 달, 뭐 어쨌든 3개월 미만은 우리는 단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제 중기 프로젝트는 보통 뭐 6개월에서 1년 사이 되는 거를 우리는 중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한 1년 이상 되는 거를 장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 테마가 뭐 우주 항공 개발이다. 이러면은 뭐 이게 3개월, 6개월 만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럴 때는 여기서 보통 장기는 한 10년 정도를 장기로 봅니다. 그래서 단기 3년 이내, 중기 5년 이내, 장기 10년 이내. 보통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이 나라장터에서 이제 요구를 하는 이제 뭐 이런 디자인 쪽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개월, 뭐 길면은 한 4, 5개월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굉장히 잘 짜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항이고,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제안 요청서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예. 제안 요청서상 요구 사항의
표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지는 홍보대사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라. 표지 이면에는 광고가 나오고, 목차 배경 나오고, 도비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예. 그래서 전체 페이지는 76페이지에 해당된다. 예. 그 중에서 여기서 이제 뭐 비고는 안에 취재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취재를 해주는 게, 클라이언트가 취재를 해주는 게 아니죠. 그럼 누가 취재하는 거죠? 예, 말 그대로 제안 업체가 뭐 사람을 사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76페이지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자이너로 취업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제안 요청서 작성을 하셔야지만 돼요. 이거 다른 사람이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거지. 당연한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기획 여러분들이 잡고, 여기에 제안 요청서에 해당되는 것도 다 여러분들이 적고, 프레젠테이션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여기서 보면은요, 예,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지만은, 예, 홍보물 시안까지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홍보물 시안까지도 다 나와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나와주지 않으면 당연히 탈락이죠. 일을 못하죠. 그럼 굶어 죽겠죠. 예, 회사 망하겠죠.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안 요청서 상의 요구 사항의 어떤 하나의 샘플 예를 제가 조달청 홈페이지에 있는 것 갖고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예, 공정이용 저작권이니까 예, 괜찮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제안 요청서 상 요구 사항을 할 때 교수님 그럼 저희 취재도 해야 됩니까? 예, 취재하셔야지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면은 뭐 이렇게 취재를 잘 하시는 분을 섭외를 해서 말 그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워낙 조그만 회사다. 그럼 조그만 회사는 여러분들이 취재원 역할도 다 합니다. 큰 기업이다. 큰 기업이면 이제 업무들이 좀 배분이 되어 있고 대부분이 팀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을 하죠. 예.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요구 분석서 샘플. 이제 앞서 봤던 거에 대한 세부 사항인 거예요. 예. 자, 뭐 여기서 이제 취재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뭐 인터뷰를 하고 방문을 하고 활동 취재 횟수는 6회, 뭐 총 12회 내로 하고, 뭐 그 다음에 장소는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 취재 인원은 취재 기자 1명, 사진 작가 1명 대동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가 다 나와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자인 영역 자체는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된다. 예. 대학교 갓 졸업해가지고서 나가서 디자인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아마추어로 봅니다. 예. 뭐 니네들이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어. 제가 뭐라고 그랬죠? 경험은요, 무시 못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시 못할 어마무시한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식은 결론적으로 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2년 이상 경력을 얘기해요. 예. 보통 3년 차를 많이 요구를 하는데 2년 이상 경력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이 업무를 전담을 해라. 예.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진짜 프로젝트 종료할 때까지 업무를 전담해야지만 됩니다. 예. 그리고 편집 기획자와 함께 원고에 대한 교정 활동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디자이너가 글을 굉장히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오탈자 띄어쓰기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냥 이미지만 만드는데 치중하면 그건 디자이너라고 볼 수가 없어요. 특히 편집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탈자 띄어쓰기, 이 검수 쪽 관련된 부분을 잘 못한다. 자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도 잘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지 디자인은 뭐 이런 제목으로 작성을 해서 3가지 버전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담당자한테 이메일로 제출을 해라. 이 이야기예요. 그럼 3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언제? 제안 요청서 할 때. 제안 요청서 할 때 3가지 시안이 제안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 나올 수가 있겠죠. 교수님 선정도 되지도 않고 아직 저기 프로젝트 금액도 받지도 못했는데 만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만드는 겁니다. 3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퀄리티 대충이요? 아니요. 거의 실제 사용할 정도의 퀄리티로 만드는 겁니다. 능력을 보겠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지 디자인을 한번 볼까요? 원고를 바탕으로 사진, 도표, 일러스트 디자인 등을 적정하게 활용하여 배치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도표가 문제예요. 사진은 잘해요. 일러스트도 잘해요. 근데 이 표를 정리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상하게 표는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표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판 작업이라고 하죠. 이제 레이아웃 작업이에요. 전체적인. 그다음에 원고 교정 작업, 그리고 교열 작업, 그다음에 인쇄용하고 이제 웹용 PDF 제작. 예. 이런 것들은 그냥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포그래픽 되게 중요하고요. 도표 그래픽 작업, 네, 되게 중요합니다. 이미지 보정 작업 당연히 필요하고요. 캘리그래픽이나 아트워크 등 같은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카툰으로 구성한 거를 한번 보고 너희들이 제안을 할 수 있으면은 그래픽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안을 해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작업 결과물에 대한 것도 나와 있죠. 원본 PDF 파일을 제출을 해라, 이메일로 제출해라. 예. 최초의 시안을 제출하고, 예. 그 다음에 디자인하고 원고 수정, 작업 후 4회에서 5회 피드백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3개월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1차 5번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3개월 동안에. 3개월 동안 5번 한다는 거는 2주, 3주 동안 매주 부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4, 5회인데요. 4, 5회 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10회 가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고요. 뭐 요거 잠깐 고쳐주세요. 요거 잠깐 조금만 더 옆으로 옮겨주세요. 이런 요구사항 진짜 많이 옵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인쇄, 편집 디자인 할 때 인쇄만 나오지 않습니다. 웹용이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웹이라는 영역 자체가 단순히 그냥 편집이라는 영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웹 게시용 PDF 파일하고 또 촬영 사진 원본 파일이죠. 원본 파일을 제출을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뭐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CD나 USB에 담아서 제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은 홈페이지라든지 뭐 아니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이 사람들이 이제 게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스를 하나 만들어서 다양한 데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가제본 출력, 인쇄용 데이터, 인쇄업체 제공. 그러니까 이제 인쇄용으로 가제본을 만들고,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인쇄업체에다가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최종 데이터를 인쇄업체 제공을 할 때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작업을 앞으로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처음에 제안 요청서에 딱 띄워버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들이에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이면은 요 항목별로 우리는 어떠한 기획과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시나리오화 시켜가지고서 이제 말 그대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설득과 소통이라는 작업이 이제 병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집 디자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고, 특히 이제 뭐 인쇄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진짜. 저도 이제 옛날에, 우리 이제 학생들, 대학원생들을 이제 좀 인쇄물 좀 시키려고 뭐 산악도 좀 하고 공부도 좀 할 겸,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인쇄 작업 결과물을 학생들한테 이제 아르바이트 비용을 한번 너희들 벌어보지 않으련 해서 이제 전달을 해준 적이 있어요. 인쇄사고가 탁 나타난 거예요. 인쇄사고는 그럼 누가 갚습니까? 제가 갚았어요. 몇 천만 원이 날라갔어요. 순식간에. 그냥 학생들은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냈지만은 PM 또 회사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 수억 원까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정이라는 것을 많이 보죠. 이제 그 사고는요, 말 그대로 그 학생이 잘못한 것뿐만 아니에요. 왜냐?
제대로 감수를 못한 저의 책임이기도 하죠. 왜냐? 제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디렉터의 입장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디렉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처음엔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출근을 하시고 일을 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대리님도 따시고 팀장님도 따시고 본부장님도 따시고 이사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내가 처음에 회사 들어갈 때는 한 개의 프로젝트밖에 맡질 않지만 여러분들이 대리님이 되시면은 한 3개 정도 맡고요. 팀장님이 되시면 한 5가지의 프로젝트로 동시적으로 수행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사님이나 본부장님 정도 되면은 휘하에 몇 개의 또 팀을 두죠. 개발 1팀, 개발 2팀, 개발 3팀, 개발 4팀. 이런 팀들을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또 민감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구 분석서라는 것 자체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이다. 사용자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그럼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요구사항. 과거에는 뭐 이런 요구사항이 없었겠죠. 근데 이제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요구 분석의 이해를 위해서 말 그대로 이런 이제 서식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추진 방향이나 제작 컨셉에 대해서 기술을 해라. 그냥 표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요거 하나가 PPT 10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 분석, 벤치마킹을 하는 이야기고요. 제작에 대한 세부 계획, 그 다음에 컨셉, 그 다음에 방향하고 구성. 76페이지 나오죠? 그럼 76페이지에 대한 구성안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76페이지를 기준으로 잡았으면 76페이지에 대한 전체 구성안이 다 나오는 거예요. 또 질문하세요. 교수님 아직 프로젝트 금액 받지 않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76페이지.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비용 주나요? 안 줍니다. 이제 미국 같은 나라나 뭐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프로젝트 제안을 하면은 프로젝트 제안 비용이라는 것을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회사의 경비를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요구사항에 맞춰서 인건비를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는 아직 이 제안 요청서에 대한 금액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 계획 같은 거, 그 다음에 기타 뭐 제안사항 이런 것들을 합니다. 프로젝트 제안 비용이요, 전체 사업 수주 비용이 한 보통 일반적으로 5에서 한 10%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10억짜리나 뭐 20억짜리 프로젝트 한다 그러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뭐 100억짜리 한다 그러면은 최소 못해도 1억에서 2억, 뭐 3억까지 투자가 됩니다.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 제안 요청에 대한 또 특히 요구 분석에 대한 거 그리고 이런 시안에 대한 거가 해외랑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나가서 일을 많이 따갖고 오는 또 결정적 또 계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해외 기업은 제안 요청서를 1억을 받았어요. 그럼 1억 받은 만큼 제안 요청서를 딱 하는데 우리나라는 1억을 받고서 3억, 5억짜리 지장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를 따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요구 분석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사회에 가시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한 30년 한다, 특히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제안 요청서는요, 진짜 정년 퇴임할 때까지 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교수님이 76페이지 만들어 갖고 와. 그러면 나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휴학할래. 나 자퇴야. 왜 이런 걸 가르쳐야 돼? 왜 필요도 없는 거? 필요한 거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그러다가 이제 취업을 해요. 취업을 하다가 한 3개월, 6개월 있다가 다 그만둬요. 왜냐 너무 힘들다. 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 왜냐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거 요구하면은 교수님들한테 컴플라임을 엄청나게 해요. 그럼 교수님들이 많이 줄여주시거든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야,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 나가다가는 망할 텐데. 그런데
뭐 이제 야단 좀 치고 뭐 그러면은 뭐 강의 평가 또 교수님들에 대해서 나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여러분들을 강하게 트레이닝 못 시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난다, 야단 맞는다.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단을 치고 혼내는 거지. 뭐 그냥 공손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하면 다행인데 안 할 경우에는 뭐 그냥 네 인생이다. 물론 그것도 맞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차피 망한 인생인데 그것도 맞는데 교수님은 그 학생들을 나의 자식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야단을 많이 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야단 많이 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애정이 있으니까 혼을 내고 야단을 치는 거지. 애정 없는데 왜 야단 칩니까? 예. 그래서 요구 분석 이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 정의성의 그 정의서라고 합니다. 요구사항을 이렇게 이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기술을 하고 그리고 제반 사항을 이제 목록화 시킨 어떤 하나의 문서. 보통 이제 아래 한글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아래 한글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MS 워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행망용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죠. 그게 이제 아래 한글로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한글을 많이 사용을 해서 HWP 파일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오피스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MS 워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공기업이나 공기관에 들어가겠다. 그럼 아래 한글 진짜 많이 사용합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예. 포토샵 일러보다 아래 한글 사용하는 거가 더 많습니다.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포토샵 일러 한 5에서 10, 아래 한글 90입니다. 예, 제가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반부 작업을 할 때는 포토샵 일러를 많이 사용하지만 전반부 작업은 다 워드를 이용을 해서 아니면 또 PPT를 이용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PDF 파일도 잘 안 받아요. 보면 참 이제 바뀌겠죠. 예.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알아보고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술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적어놓은 문서예요. 한마디로. 예.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거가 제안에 대한 기능, 제안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문서화시켜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는 것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요구사항 정의서를 만들어요. 프로젝트명이 있고요. 문서 작성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참여자가 있습니다. 예,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 정의서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 요구사항에 대한 것도 순위가 있겠죠. 이걸 이제 우선순위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예. 뭐 워낙 많은데 제가 대략적으로 한 4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요구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요구사항이 경우에 따라서 한 100가지 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요구사항을 쫙 훑어보면은요, 내가 이제 카테고리로 그룹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홍보 전략에 대한 이야기인지, 뭐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인지,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것인지, UX 사용자 경험에 대한 것인지, 뭐 이거는 제가 나눈 구분이고요. 어떤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항목들도 이제 변경이 되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순위가 맨 앞쪽에 나가는 거고 강조를 하거나 밑줄을 그거나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요구 사항들을 요구 순위로 우선순위로 정리를 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획이라든지 개발 때 참고하는 자료가 됩니다. 예. 요구사항 중에서 브랜드의 인지도가 좋습니다. 인지도를 좋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사항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홍보 전략 디자인, 사용자 경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업무가 또 달라집니다. 예. 1순위가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그럼 브랜드를 강한 사람, 브랜드 회사 내에서 브랜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이제 발언권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리고 저기 홍보 마케팅 쪽에 계신 분, 그냥 단순히 마케터들,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발언권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 투입 인력, 일정 계획 등이 다 달라집니다. 요구사항 정의서에 따라서. 요구사항 정의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요구사항 정의서가 만들어지면은, 요구 분석과 요구사항 정의서가 만들어지면은, 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의해서 과업 분석을 합니다. 이 과업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과업이죠. 뭐 브랜드를 만들고,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고, 뭐 홍보 전략을 하고, UX 사용자 경험을 만들고, 이런 거가 이제 과업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리고 앞서 요구사항 우선순위, 과업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을 만들고 요구사항에 대한 거를 만드는 거는 프로젝트의 품질을 바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프로젝트는 끝나진 않았지만 요것만 딱 봐도 야, 이게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겠구나 망하겠구나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을 파악을 할 때 이게 이제 프로세스 아닙니까? 네, 컨텐츠를 만드는 프로세스, 프로젝트 프로세스라고 제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다 영향을 미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프로젝트의 개요라든지 취지 목적, 수행 내용, 수행 조건, 범위,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프로세스 일정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브리프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프로젝트 브리프는 프로젝트 요약서예요. 프로젝트 요약서는요, 뭐 아래 한글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MS 워드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서 프로젝트 브리프라고 치면은요, 관련된 문서들 여러분들이 손쉽게 보실 수 있고요. 샘플 예제 손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단순하게 만듭니다. 예. 프로젝트 브리프의 기획서라고 하는데 요약서죠, 요약. 요약서는 단순해요. 보통 몇 페이지? 5페이지 정도 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만들어 보세요. 5페이지로. 그래서 지난번에 과제를 한번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죠. 예. 그런 것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단순하게. 예. 그리고 그 프로젝트 브리프에는 말 그대로 최종 목표, 그 다음에 성격, 문제점, 방향 자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기재가 돼줘야지만 됩니다. 크게 보면 작성자 누가 작성했다, 작성일, 프로젝트명, 목록, 매체, 그리고 내용이 많아지겠죠. 이런 거는 이제 한 줄짜리인데요. 요거는 뭐 20줄이 될 수도 있고 10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일정, 그 다음에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한 5페이지 정도 이렇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프로젝트 브리프에 대한 거를 지난번에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이제 요구를 했던 거죠. 예.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수업을 위해서 PPT로 작성을 하지만 보통 이제 간단하게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을 해서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A4 용지 뭐 5페이지 이내로 아주 간략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제작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럼 프로젝트 제안서의 규모는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요? 기본이 이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프로젝트를 하나를 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이 제안 요청서라고 하죠. 제안서를 내요. 이때가 보통 한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사이 정도 보통 만들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어요. 그럼 착수보고서라는 거를 작성을 합니다. 착수보고서가 보통 한 50페이지 내외. 중간보고서는 중간까지의 결과물이에요. 그럴 땐 한 뭐 100페이지. 결과보고서는 나중에 뭐 이제 비용 쓴 것까지 결산해서 내야 됩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수백 페이지의 분량으로 나옵니다. 결과물은 하나인데 이렇게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단순히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결과물로 나 만들었습니다. 끝났어요. 이게 아니죠. 예, 기획을 잡고 전략을 잡고 프로젝트 브로표도 만들고 그리고 기획서도 만들고 뭐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꼭 디자이너가 해야 될 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디자이너가 꼭 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 뭐 선배님들을 만나거나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요, 그분은 초보 디자이너입니다. 예. 저도 디자인 한 지 벌써 꽤 오랜 시간 지났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예. 초보 디자이너가 되지 마십시오. 예.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네. 프로가 되시려면은 말 그대로 프로젝트 브리프, 과제에 대한 요약서, 그 다음에 프로젝트 계획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절대로 꼭 하셔야지만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업무에 따라서 달라요. 예, 기획이나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를 특히 기획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필요하죠. 예, 꼭 해야지만 되는 거고요. 디자이너 중에서도 뭐 단순 뭐 보정 작업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차피 뭐 그냥 하청일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뭐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프로젝트 브리프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지금까지 좀 다양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약간 좀 길어졌네요. 예, 질문하기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현우 교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